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 고위층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면서 각급 관리들이 속속 탕핑하고 있습니다. 탕희진 전 중공 법무부 장관이 4월 2일 장시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탕희진의 몰락은 시진핑 시대에 내란이 닥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동시에 당 내에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많고 당 외에도 항상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하는 정치계와 재계 인사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중국 카이신 웹사이트에 따르면 탕휘진의 문제는 주로 저장성, 닝뿌어와 랴오닝성에서 발생했으며 천억 위안, 한화약 18조 6,690억 원 이상의 헝다그룹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두정은 4월 7일 대만 상바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탕희진이 옛 지도자 류평을 통해 현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자오르지에게 빌붙었다는 말이 있지만 탕은 부패하면서도 계속 승진했다. 그가 자오르지에게 빌붙어 제19기 중앙위원 후보가 됐고 랴오닝성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이것은 시진핑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탕휘진에게 일어난 일은 시진핑파의 내부 갈등에 더 가깝다고 보고 고위 관리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저장파는 큰 타격을 입었고 차이치의 푸젠파는 중국 내 지배 세력이 됐다. 이것이 곧 시진핑 시대에 내란이 닥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글에는 탕휘진은 중공의 암울한 감옥살이를 관리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도 잔인한 관리 중 한 명이며 그의 몰락도 응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현재 베이징 관료계 중난하위에는 실제로 두 개의 당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시진핑 중앙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치 중앙위원회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진핑의 직계 측근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명목상 시진핑 중앙정부에서 서류 결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차이치의 중앙판공청으로 보내져 차이치가 검토한 후 시진핑에게 제출해 결제받는다고 합니다. 글은 현재 중공중앙위원회 서열과 총서기가 공석일 때 대리승계 순위는 리창 총리가 1순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시진핑이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고 향후 몇 년 안에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정신이 자주 허리멍덩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만 통일이 되기 전에 시진핑 이후 시대가 조용히 다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이치는 간사한 얼굴을 하고 있다. 시진핑이 갑자기 죽으면 차이치 역시 젊지는 않지만 권력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을 것이다. 시진핑이 죽으면 중공의 힘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 내의 여러 파벌과 군부 등의 세력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에 따르면 윈난성 당 학교에서 은퇴한 교사 쩌슈조차도 몇 년 전 무장폭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것은 당에 반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진핑의 사망 시기가 좋은 기회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외사는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 중공은 곧 명이 다할 것이라며 중난하위의 금이 간 붉은 벽이 무너질 것이다. 당의 핵심에서부터 당이 지배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쇠퇴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사는 2022년 10월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80세의 후진타오 전 최고 지도자는 수천 명의 최고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마지못해 강제로 쫓겨났다. 그 이유는 그가 인사 관련 문서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그가 1인 1당 지도자 야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후진타오가 끌려나갔지만 예전에 그가 직접 승진시켰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고 동정하는 눈빛조차 주지 않았으며 입을 다물었다. 중공 당 문화 개조를 거친 뒤 인간성은 이렇게 추악해졌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공 내부 갈등의 추악함을 모두 보았다. 2013년 3월 중공 양회에서는 양회 폐막일에 진행하던 총리 기자회견을 취소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양회가 끝나갈 무렵 리창은 갑자기 몸을 숙여 왼손을 책상 아래로 뻗어 무언가를 줍는 것 같았다. 어두운 얼굴을 한 시진핑은 즉시 리창을 면밀히 주시했다. 리창의 왼쪽에 앉은 총지배인 차이치는 눈을 살짝 감고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음을 반영한다. 중난하위에는
아첨꾼들이 집결하고 온 관원이 아첨 풍조로 가득 차 있으며 관원들은 전면적으로 내시화되어 내부 투쟁과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최고 인기를 보이는 차이치가 연이어 요직을 겸임하면서 그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 중난하이의 시와 차이라는 기형적인 체제가 형성되었다. 진강과 리상프 두 명의 고위 관리가 2023년에 갑자기 사라졌다. 한 나라의 외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중앙위원회 이름을 달고 있다. 일부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중공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사는 사망한 장점인 전 공산당 당수가 중국 통치 13년 만에 사회도덕이 급격히 추락했고 부패의 총감독으로 불릴 정도로 관가가 전반적으로 부패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점인은 부패를 용인하는 대가로 공산당 태자당과 특권청의 정치적 지지를 얻었고 조용히 큰돈을 벌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중공당국의 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거대한 탐욕이 끊임없이 나타나 백성의 고열을 삼켰다. 중공 관료계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과학계에도 원사직함을 매매했다. 중국 생물학자 라오이는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려 금세기 이후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두 관원에서 원사 정성 과정에 금품 뇌물수수 문제가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이 글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중공 공식 잡지는 이전의 중공의 부패 변이가 기존 부패 방지 방법에서 회피 능력과 도주성을 갖고 있으며 더 은밀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바이러스처럼 변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장점인의 엄난한 통치 때부터 중공의 공동재산, 공동아내라는 전통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모든 직급의 관리들은 퇴폐적이고 엉뚱한 생활을 해왔다. 중공 관리들이 침대 위에서 여성 간부를 양성하는 풍조는 장점인에서 시작됐다. 장점인에게는 송주잉, 리루잉, 황리만, 천절이 등 4명의 주요 내연녀가 있었다. 그중 황리만은 전자공업부 장관실에서 장점인과 놀아나면서 그녀의 내연녀 인생이 시작됐다. 장점인의 측근인 저우융캉 전 중공 정법위원회 서기는 100명의 내연녀를 거느렸다고 해서 100개의 왕으로 불렸다. 보시라이는 공식적으로 많은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거나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해외 언론은 그의 내연녀가 170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외사는 중공이 사람들을 해치는 정인운동으로 당을 일으켜 세워 역대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중공은 건국 이래 70년 넘게 중국 인민을 괴롭혀왔다. 마오쩌둥 시대에 사람들의 전통적인 도덕 기준을 파괴했다. 덩샤오핑은 국문을 개방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본다고 말했다. 1989년 육사 천안문 운동을 진압해 중국이 정치적 청명함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없애버렸고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무력의 추구에 뛰어들었다. 장점인은 부패와 엄난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1999년부터 사회의 도덕과 국민의 정당한 신념을 부활시킨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을 잡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공 바이러스 전염병이 급속도로 악화됐으며 중공의 은폐로 전 세계로 퍼졌다. 곧이어 중공은 3년 동안 극단적인 제로 정책을 시행하여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이 아닌 굶주림과 치료받지 못한 기타 질병, 우울증과 자살로 사망했다. 지난 3년 동안 시진핑은 동적 제로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고 의용 전문가들은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2022년 마지막 달 당국은 아무런 대책과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전염병이 크게 퍼졌다. 그때 공식 언론은 불꽃놀이 같은 분주함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은 수천만 명이 죽어갔다. 한편 중공은 해외에 돈을 뿌리고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초국가적 대우를 해주었으며 심지어 중공은 유학생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고 공부에 도움을 줄 유학생들까지 안배했다.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2018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은 128만 위안, 한화약 3억 원 상당의 마오타이주를 접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정은의 기차가 베이징을 떠날 때는 21량의 객차에 최고 품질의 마오타이주를 포함해 중공이 선물한 사치품이 가득했다. 중공 관리들의 태만 정치는 만연하고 백성들은 정명서 하나 발급받기도 매우 어렵다. 안정유지는
관료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경찰이 나라를 다스리며 도시 관리와 농업 관리가 인민에게 벌금을 부과해 수입 창출 수단이 되었으며, 정부의 폭정은 분노와 원한을 불러일으켰다. 중공 관리들은 이제 공산사학주의와 거짓된 중공몽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2022년 말 싱하이성은 고위 관부를 위한 20대 전체회의 정신배우기라는 교육과정을 개최했다. 이때 성정부 서기장 서춘우는 5명의 고위 관리와 당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그날 티베트족 국가위원회 서기가 술에 취해 사망했다. 이것은 단지 공직사회의 취생몽사, 즉 술에 취한 듯 허리멍덩하게 살아가는 삶의 축소판일 뿐이다. 이 사건은 세력가에겐 술과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길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얼어붙은 시체들이 널려 있다는 말로 현재 중국 백성들의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 외에도 중공 정권의 종말이 임박한 것을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올해 70세가 넘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종종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이번 임기 중 몇 년간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점을 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시진핑은 마오타이주를 즐겨 마시는 습관이 있어 정신도 좋지 않다. 이른바 대만 통일은 물 건너갔고 시진핑 이후 시대가 조용히 도래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는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은 중공이 폭풍우에 부딪힐 것이라고 10번 이상 경고하며 언제든 배가 전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구이저우성 핑탕현 장부 향해 공산당이 망한다 라는 뜻의 천연 망공석이 발견된 지 올해로 22년이 지났다. 2년 뒤면 2026년으로 2기가 도래한다. 그때는 망공석이 나온 지 24년이 된다. 24년은 한 주기를 말한다. 즉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 기간에 하늘과 땅에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아문이 감돌고 있고 해외 민주화운동은 최근 첫 국시회의를 열어 중공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의 집중적인 중국 방문은 정말로 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중공의 위기가 외부로 유출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난하이의 궁극적 변화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